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반년 만에 시댁 살림살이 죄다 휩쓸어서 집 나온 30대 여성입니다. 진짜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을까봐 어디 가서 말도 못했는데 아무래도 결혼 사기를 당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억울해 죽겠어요. 마음 같아선 진짜 고소라도 하고 싶은데 친정 부모님은 그래도 이쯤에서 그만하고 잊어버리는 게 낫다고 고소하고 그쪽에서 질질 끌면 그것도 그것대로 답이 없다며 저를 말리시네요. 진짜 제가 미쳤다고 이 결혼을 왜 했던 건지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집니다. 저는 사실 결혼 생각이 없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목표하던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회사 생활이 제 적성에 잘 맞았거든요. 그래서 만사 제쳐놓고 회사 생활을 제 생활 1순위다 생각하며 몇 년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능력도 있었고 나름대로 성과도 인정받아 같이 입사한 동기들에 비해 승진도 빨리 했어요. 커리어 우먼의 삶, 바로 제가 꿈꾸던 그런 생활이었죠. 그런데 2년 전 가장 친한 친구가 시집을 가면서 제 나름대로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친구도 저 못지않은 일 중독자였고 그래서 솔직히 저처럼 결혼 생각은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애를 한다고 하더니 1년도 안 돼서 시집까지 간다고 하니까 뭔가 묘한 배신감도 들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웃기죠? 아무튼 그러고 나서 솔직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대요. 그래서 가까운 몇몇 사람들에게 혹시 주변에 괜찮은 사람, 나랑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 좀 시켜달라고 했어요. 당장 결혼하고 싶다, 시집가고 싶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연애라도 해볼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소개팅이 정말 줄줄이 잡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땐 솔직히 좀 내가 미쳤지 왜 그런 소리를 하고 다녔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평일에 빡세게 일하고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이게 뭔 일인가 싶었거든요. 그래도 제가 먼저 해달라고 했던 소개팅이라 싫다 소리도 못하고 그렇게 주말이면 도살장 끌려가는 소마냥 소개팅 자리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개팅을 주선해준 지인들에겐 미안한 말이지만 어쩜 그렇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하나 없던지 제가 주제에 맞지 않게 눈이 높았던 걸 수도 있고요. 아무튼 시간이 갈수록 정말 후회막심이었어요. 내가 귀한 주말에 왜 이러고 있나 싶은 게. 그래서 더는 안 되겠다 못하겠다 싶어서 8번째 소개팅을 하던 날 오늘도 허탕치면 연애고 나발이고 포기라고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날 남편을 만나게 되었네요. 약속 장소에 나가니 한눈에 봐도 긴장한 듯한 남편이 먼저 도착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앞서 여러 번의 소개팅을 했던 탓에 어떤 대화가 오가게 될지 예상하며 제 나름대로 남편을 이리저리 재보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대화를 끌어나가는 방식은 앞선 사람들하고는 전혀 달랐어요. 예측할 수 없었고 재미도 있었죠. 그리고 다행히 남편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헤어지면서 바로 다음엔 언제 보겠냐며 자연스럽게 약속을 잡는데 그냥 그런 능글맞은 성격도 마음에 들었네요. 이후로 저희는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서로를 알아가는데 집중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았고 이미 34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였기에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 상대를 찾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씌어있긴 했는지 저는 사실 결혼 상대를 찾고 있던 건 아닌데 저도 모르게 저도 그렇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고 말이 씨가 된다더니 정말 1년 만에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다니까요. 그런데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저희가 결혼을 하면 금전적으로는 한 푼도 지원해 주실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아버님 말씀으로는 아들이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이렇게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나올 줄 몰랐기에 당신이 준비를 해놓을 수가 없었다며 결혼식을 1년 정도 미루던가 아니면 저희 둘이 알아서 신혼집을 마련해라 하셨죠. 그리고 까놓고 저희가 아버님께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아예 안 해주신다는 것도 아닌데 제가 뭐라고 이러쿵저러쿵 싫다 좋다 소리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결혼을 1년 미루는 게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건 절대 싫다고 아주 방방 뛰더라고요. 한시라도 빨리 결혼해서 우리 닮은 아들 딸 하나씩 낳아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다 그런 이유를 대면서요. 그리고 저도 남편과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조금이라도 젊고 예쁠 때 웨딩드레스도 입고 싶었고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학부모들 사이에 제가 제일 나이 많은 엄마가 되고 싶진 않았거든요. 저랑 저희 친정어머니가 그렇듯 저도 제 자녀와 가깝게 지내고 싶었고요.
그래서 결국 남편과 저는 양가의 도움은 받지 않고 서로가 모아둔 돈과 대출을 받아 신혼살림을 꾸리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양가에 전하니 별 말씀 없이 저희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겠다 하신 친정부모님과 달리 시부모님께서 노발대발 난리도 아니셨습니다. 젊은 것들이 벌써부터 남의 돈 무서운지 모른다면서 어떻게 대출받을 생각을 하느냐고요. 그리고는 능력이 안 되면 반지하고지하고 그런 데를 알아봐야지 벌써부터 겉멋만 들어서 남들 하는 건 다 하고 살려고 그러냐. 솔직히 시부모님 말씀이 아예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운하고 섭섭하대요. 아무튼 시부모님께선 크게 화를 내시며 대출을 받으면 부모 자식 간의 연은 끊는 거라고 엄포를 놓으셨고 남편은 남편대로 그럼 어떡하라는 거냐며 속상해하고 그러다 나온 이야기가 합가였어요. 결혼 이야기가 막 오가기 시작했을 무렵 남편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부모님들은 어떤 분들이냐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말하길 자기는 시부모님 특히나 아버님과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님이 워낙 엄하게 남편을 대하셔서 아버님이 늘 무서웠다고요. 그리고 아버님은 걸핏하면 성적을 이유로 남편을 때리고 때때론 집에서 내쫓기까지 하셨답니다. 내가 너까지 것 때문에 얼마나 희생을 하는 줄 아냐? 내가 어떤 고생을 해서 돈을 버는데 그 돈으로 이까지 거밖에 못하냐? 어린아들을 상대로 온갖 막말을 퍼부으셨던 거죠. 게다가 어머님이 평생 전업주부셨기에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버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시던 상황이었고 그렇다 보니 어머님도 아버님으로부터 어린 남편을 지켜주지 못하셨다대요. 그리고 그때 생긴 마음의 상처는 어른이 돼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며 자긴 나중에 애 낳으면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서 할 거라 했는데 그런 남편의 속을 모르시는 건지 시부모님이 합가 얘기를 꺼내셨으니 좀 황당했죠.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남편이 그 합가제 안에 솔깃한 눈치였다는 거예요. 사실 시부모님께서 내거신 조건은 아주 나쁘진 않았어요. 3년 동안 합가를 하는데 생활비는 받지 않겠다. 몸만 들어오면 된다. 이거저거 돈 나갈 일도 없을 거고 그러니 알뜰살뜰 돈만 모아서 나가면 될 거다. 솔직히 듣기만 했을 땐 저희로선 전혀 손해볼 게 없는 듯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저는 내키지 않았어요. 아버님과 남편 사이를 떠나서 저도 나름대로 신혼에 대한 환상이라고 해야 할지 꿈이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기대하던 바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부모님과 남편이 양쪽에서 계속 저를 설득하려 들었고 결국 제가 졌어요. 신혼의 단꿈도 좋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친정에서도 시댁에서 나름대로 배려를 해주시는 거니 무조건 싫다고만 할 게 아니라고 하셔서 그래서 그래 눈 딱 감고 3년 동안 돈 모아서 나오자는 생각으로 알겠다 했네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 늦은 봄 결혼식을 올렸고 그렇게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시댁에 들어가 살기로 한 이상 남편이 쓰던 가구 중 몇 개만 새 걸로 바꾸고 나머지는 할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혼 준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도 까다롭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처음 3-4달 동안은 시부모님도 정신적으로 무척이나 잘해주셔서 이 정도면 살만하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시부모님께서 생각지 못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세 사람 그러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불편한 것도 몰랐고 뭐 집이 좀 누추하단 생각도 안 들었는데 막상 제가 들어오니까 저보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가전도 낡았고 이래저래 신경이 쓰이신다는 말씀이셨죠. 그래서 냉장고며 TV며 기존에 쓰시던 가전제품들을 새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심지어 제 수고를 덜어주시겠다며 세탁기도 바꾸고 건조기도 하나 들여놓으면 좋겠다. 그런데 몇 날 며칠을 했으면 좋겠다고만 말씀하시지 도통 행동에 옮기질 않으셔서 왜 그러시나 했더니 제 이야기를 들으신 친정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저더러 맹추라며 말뜻을 모르겠냐 너더러 바꾸라는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순간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얼떨떨하더라니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쨌든 그 당시까진 시부모님이 저에게 무척이나 잘해주셨고 친정어머니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인지 친정어머니께선 2천만 원을 줄 테니 그 돈으로 가전제품을 바꾸라셨습니다. 사실관리비나 이런저런 공과금을 제외하고 저희가 지출하는 돈이라곤 가끔씩 장 보러 가면 그때 5에서 10만 원 정도 쓰는 게 전부였다 보니 해드릴까 싶은 마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어차피 같이 쓸 거고 그 정도 하면 나름대로 시댁에서 제 체면이 설 것 같기도 했죠.
그래서 친정어머니께 받은 돈으로 시부모님이 원하시는 냉장고, TV, 세탁기, 건조기 등등을 장만했네요. 그런데 위에 나열한 제품들이 집에 배달되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아버님이 저희더러 나가라셨습니다. 저희가 싸가지가 없어서 같이 못 살겠다면서요. 그리고 그 싸가지 없다는 말의 이유가 저희가 둘 다 회사 일로 바빠 결혼식 직후 바로 신혼여행을 떠나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좀 상황이 정리가 되어서 뉴욕 여행을 계획했는데 시부모님 특히나 아버님께서 계속 딴지를 거셨습니다. 그런데 가서 뭘 먹으려고 그러냐, 거기 치안이 어떻냐, 볼 때마다 이건 뭐 가지 말라는 건지 싫은 소리를 해대시니 결국 듣다 못한 남편이 아버님더러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고 한마디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말이라도 지부모한테 같이 가자 소리를 안 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싸가지가 없는 거라고요. 분명히 신혼여행이라고 말씀까지 드렸는데 그걸 저희가 시부모님한테 같이 가자고 했어야 하는 거라는 게 말이 안 된다 싶었죠. 그런데 이 일로 저희 아버님께서는 영까지 끊자 소리를 하시면서 저희더러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가라셨습니다. 하루빨리 짐 싸들고 당신 눈앞에서 꺼지라고요. 처음에는 그래도 아버님을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그렇게 곰살맞은 성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님께 화푸시라며 애교도 부려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버님이 저를 무슨 투명인간 보듯이 하시고 요즘 말로 정말 개무시를 하고 지나가시는 일이 반복되니까 저라고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님이 아버님과 저희 사이에서 중재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정말 말 그대로 나 몰라라 하시면서 너희가 잘못한 거니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나도 중간에서 불편해 미치겠다는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사람인데 계속해서 싫은 소리 듣고 거절당하고 그러니까 소위 빈정이 상하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너무 상해서 내가 왜 이래야 하지 싶었어요. 막말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아버님 비위를 맞춰드리느라 안 받아도 되는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나 싶은 게, 그래서 남편한테 그냥 나가자고 했더니 남편이 제 눈치를 살살 보면서 조금만 기다려보래요. 자기가 아버님한테 싹싹 빌어서라도 여기서 지낼 수 있게 해보겠다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 아버님 어머님하고 같이 살고 싶진 않았거든요. 이렇게 표현하자니 그렇지만 그거 돈 몇 푼 모으자고 매번 별것도 아닌 일로 역성 내시고 영끈차 소리 하시는 분들한테 머리 조아려가며 비위 맞춰가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럴 필요 없다, 나는 마음 정했다, 아버님 말씀대로 나가 살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가족끼리 같이 살다 보면 큰 소리도 좀 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저도 며느리가 돼서는 대번에 나가겠다 하는 게 말이 되냐면서 자기는 평생 이거보다 더한 소리도 듣고 살았는데 저는 겨우 한 번이고 처음이지 않냐고, 근데 그걸 못 견디냐는 거예요. 많이 황당했어요. 막말로 자기야 아버님 자식이니까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당하고 살았는진 몰라도 저는 제가 왜요? 제가 왜 그런 수모를 겪으며 살아야 하냐는 거죠. 그래서 남편더러 평생 당하고 산 당신이나 앞으로도 계속 참으면서 살던지 하라고, 나는 그렇게는 못 산다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못 나가겠다면 나라도 나가겠다니까 그게 말이 되냐면서 어떻게 부부가 떨어져 지내냐는데, 어이없는 남편이 반응에 대화를 할수록 첩첩산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니까요. 그래서 결국 저는 지난 추석 연휴에 시댁에서 나와 친정으로 향했어요. 이 일로 당연히 시댁은 또 한바탕 난리가 났고요. 어떻게 가시집 온 며느리가 명절에 가출을 하냐는 거였죠. 그래서 저도 어차피 제가 거기 있어봤자 아버님은 저를 못 본 척 투명인간 취급하시지 않냐. 그런데 제가 왜 거기 있어야 하냐고 받아쳤습니다. 인사는 받기 싫으시면서 저랑 말 한마디도 섞기 싫으시다면서 제가 부친 저는 드시고 싶으셨냐고요. 그랬더니 여차하면 봐줄까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며 가만 안 두겠단 말씀을 하시대요. 어이가 없어서 막말로 제가 아버님 자식도 아니고 가만 안 두면 뭐 어쩌시겠단 건지. 그래서 저도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엊그제 친정아버지랑 같이 이삿짐차 불러서 시댁에 갔어요. 다행히 현관 비밀번호라던가 그런 건 그대로였고 어머님 아버님도 안 계시길래 저희 친정어머니가 사주신 가전제품들하고 제 물건 싹 다 챙겨서 나왔네요. 그리고 남편한테 내 건 내가 알아서 챙겨가니까 앞으로 잘 먹고 잘 살라고 문자 하나 보내놨죠. 그랬더니 얼마 안 있다부터 핸드폰에 불이 나도록 남편과 시부모님이 번갈아가며 전화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만 20번 넘게 전화가 걸려오고 나서야
뭐라 짓거리는지 드러나 볼까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게 다 무슨 상황이냐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걸 다 가져가면 어떡하냐고 그럼 당장 자기 부모님은 어떻게 생활을 하시라는 거냐며 자기가 상황을 해결하겠다 하지 않았냐 그걸 못 믿고 이렇게 일을 키우냐 하는데 해결은 무슨 아버님이 이제나 저제나 눈길 한번 주시려나 하고 몸살이며 얹혀 사는 게 해결이냐고 쏘아붙였어요. 그리고는 나는 당신처럼 아버님의 밑도 끝도 없는 막말 못 들어드린다고 그런 분인 줄 알았으면 합가는 애시당초 하지도 않았다고 소리를 질렀죠. 그런데 남편 뒤쪽으로 아버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화 가는 건 상관없지만 물건들은 제자리에 돌려놓으라면서 그래서 그건 어디까지나 어머님 아버님하고 제가 같이 산다는 조건으로 제가 산 거지. 어머님 아버님 쓰시라고 사드린 거 아니니 김칫국 그만 드시라고 체하신다고 받아쳐버렸어요. 막말로 저희 친정부모님이 돈이 썩어나서 그 돈으로 시댁 물건들 바꿔주신 거 아니거든요. 저한테 잘해주신다 하니까 고마운 마음에 해주신 거지. 정말 어이가 없더라니까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남편에게선 계속해서 연락이 오고 있어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빨리 들어오라며 아버님도 많이 후회하시는 눈치라면서요. 하지만 전 그 말 안 믿어요. 후회하신다는 건 아마 제가 친정아버지와 시댁을 찾았던 그 시간에 집을 비우신 걸 후회하시는 거겠죠. 지금도 저희 시부모님은 보나마나 당신들 물건을 제가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전화로도 신고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 돈 주고 샀고 영수증도 제 손에 있는데 그게 왜 도난이라는 건지 뭐 경찰한테 전화 한 통 걸려오지도 않네요. 저도 이래저래 벼르고 있어서 경찰한테 전화 한번 오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아무튼 결혼한 지 반년 만에 참으로 남사스럽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이혼이야 뭐 그놈의 청약 덕분에 혼인신고를 안 해서 그냥 일이 돌아서니 남남이 되어버려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진짜 퍼붓고 싶은 말이 산더미인데 경황이 없어서 다 못하고 나온 게 한스러울 뿐입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는 말 정말 딱 제 기분이라니까요.